콩고 열대우림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에요. 6개 나라에 걸쳐 150만 제곱마일이 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콩고 정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밤이 되면 우리가 아는 어떤 생물과도 다른 모습과 소리가 나타나서 정말 무섭게 느껴져요. 땅의 일부인 듯하면서도 동시에 떨어져 있는 듯한 형체들,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이상한 발견들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비밀들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해요. 베네수엘라의 염소 빨아먹는 괴물. 2013년 9월이에요. 한 경험 많은 탐험가가 베네수엘라의 울창한 정글을 마체테를 들고 헤치며 나아가다 갑자기 빈터에 도착했어요. 그 빈터 중앙에 얼룩진 햇빛이 드리운 곳에 동물학 기록에 전혀 없는 시체가 누워 있었어요. 몸 구조는 늑대를 닮았는데 비율이 완전히 이상해요. 다리가 너무 길고 몸통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와요. 발톱이 분명히 사람 손처럼 생겼어요. 작은 손가락 같은 부분이 있고 손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까지 있어요.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더 불안한 게 보이죠. 온몸에 완벽하게 둥근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거의 수술처럼 정밀한 거예요. 이 구멍들이 입 주위, 몸통 전체, 다리 아래까지 있어요. 어떤 포식자가 이런 상처를 남길까요? 어떤 청소동물이 빈터 한가운데에 있는 신선한 시체를 그냥 무시할까요? 이 생물을 발견한 탐험가는 남미 정글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추파카브라를 떠올렸어요. 199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보고된 전설적인 생물이죠. 목격자들은 추파카브라를 작은 곰 크기의 무거운 생물이라고 묘사해요. 이름은 스페인어로 리터렐멘트, 염소 빨아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축을 공격해서 작은 둥근 상처로 피를 빼앗는 습관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추파카브라 목격을 옴에 걸린 코요테로 잘못 본 거라고 치부했어요. 옴은 털이 빠져서 괴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피부병이죠. 탐험가는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갔어요. 시체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끌린 자국도 없고 피 흘린 흔적도 없고 뼈가 흩어진 것도 없어요. 그냥 빈 빈터만 남았고 그 생물이 대체 뭐였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았어요. 스키너커 만남. 우리 모두 그 이야기를 들어봤죠. 밤늦게 모닥불 앞에서 하는 스키너커 이야기요. 나바오족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 변하거나 사람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변신 존재예요. 할리우드에서는 이런 전설을 영화로 만들어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게 그냥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민담일 뿐이라고 믿게 됐죠. 하지만 이 영상은 세상에 가능한 게 뭔지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뒤흔들 거예요. 영상이 시작되면 카메라가 엄청 흔들려요. 촬영하는 사람이 달리고 있거나 완전히 겁에 질린 게 바로 느껴지죠.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앞에 빈터가 보이네요. 카메라맨이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려 해요. 그때 그게 보이죠. 빈터 가장자리에 서 있는 형체예요. 엄청나게 키가 커요. 쉽게 8피트는 넘어요. 몸 비율이 사람으로는 완전히 이상해요. 다리가 너무 길고 몸통이 너무 좁고 머리가 몸에 비해 너무 작아요. 숲속의 악마. 이 영상 첫 순간부터 공포가 느껴져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촬영하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게 보이죠. 오디오에는 거친 숨소리가 가득하고 동유럽 쪽 말처럼 들리는 속삭이는 욕설이 간간히 섞여 있어요. 이 영상은 도시 탐험가 무리가 유럽 숲 깊숙이 있는 제한된 군사 시험장을 불법으로 들어가서 촬영한 거라고 해요. 그들은 모든 생존 본능이 도망치라고 외쳐대는데도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작은 뿔로 보아 어린 수사슴인데 옆으로 누워 있어요. 뭔가가 그 사슴을 땅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사슴의 다리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고 눈이 공포에 굴러가요. 사슴을 공격하는 게 뭔지 보이지 않아요. 동물 주변 땅이 움직이고 물결처럼 요동치듯이 아래에서 뭔가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검은 촉수 같은 것들, 아니면 뿌리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슴 몸을 감아 조이고 끌어당겨요. 탐험가 중 한 명이 속삭이는데 뱀 같다고 하네요. 솔직히 그게 제일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아마 사슴이 독사나 다른 뱀 둥지에 빠진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움직임 패턴을 봐요. 뱀은 치고 감잖아요. 이 촉수들은 흙에서 직접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땅 자체가 사슴을 삼키는 거예요. 이 지역 전설에는 숲속 악마 이야기가 있어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라고 해요. 민속에 따르면 이 악마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지역이 화학 무기 실험에 쓰이면서 생겼대요. 화학물질이 땅으로 스며들어 숲의 자연 정령을 오염시키고 살아있는 살을 갈구하는 포식자 존재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정글의 영혼. 지금 중요한 거 하나 확실히 해두죠. 만약 밤에 혼자 있고 문명이 멀게 느껴지는 낯선 곳에서 어둠이 가까이 다가오면 절대 숲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야생 동물이나 길 잃는 그런 뻔한 위험 말고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요. 영상은 밤에 손으로 든 카메라가 빽빽한 정글 식물을 뚫고 움직이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빛은 카메라에 달린 손전등뿐이라 압도적인 어둠 속에 좁은 시야 터널만 생기죠. 곤충 소리, 잎사귀 스치는 소리, 멀리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요. 평범한 정글 소리예요.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맨이 멈춰요. 빛이 앞쪽, 아마 50피트쯤 떨어진 곳에 고정돼요. 창백한 형체가 나무 사이로 움직이다가 식물 뒤로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카메라맨이 속삭이는데 목소리가 공포로 떨려요. 가까이 갈지 도망칠지 분명히 고민 중이에요. 더 가까이 가니 그 형체가 분명히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요. 어깨 아래로 길게 늘어진 머리, 어둠 속에서 살짝 빛나는 듯한 창백한 드레스나 가운, 정글 바닥에 소리 없이 닿는 맨발이에요. 그 형체가 이상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여요. 땅 위로 살짝 떠 있는 것처럼요. 카메라맨의 용기가 깨져요. 그는 돌아서서 달려요. 정글을 헤치며 달리는 동안 카메라가 미친 듯이 흔들려요. 그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 가지 부러지는 소리, 땅을 찢는 발소리가 들려요. 센티넬리스와의 첫 접촉.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집단 중 하나인 안다만 제도의 노스 센티넬 섬에 사는 센티넬리스 사람들은 인류의 먼 과거를 들여다보는 살아있는 창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고 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시도든 폭력적으로 막아요. 인도양에 위치한 이 부족은 1967년부터 인도 정부의 수많은 접촉 시도에도 완전한 고립을 유지해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우리 현대 세계에서 진정한 고립이 얼마나 드물고 소중한지 실감할 수 있어요. 접촉팀들은 배로 섬에 접근해서 필요하면 빨리 후퇴할 수 있는 얕은 물에 머물렀어요. 선물로 주로 코코넛을 가져갔어요. 센티넬리스 사람들은 코코넛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섬 토양 때문에 직접 키울 수 없거든요. 현지 말로 닥닥 이리 오세요 라는 뜻인데 접촉팀들은 코코넛을 보여주며 이 말을 외쳤어요. 그들은 강하게 몸짓하며 방문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때로는 경고로 화살을 쏘아서 배 근처 물에 떨어뜨리기도 했죠. 2006년에 일어난 사건이 센티넬리스 사람들이 고립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보여줘요. 2명의 인도 어부가 노스 센티넬 섬 주변 바다에 불법으로 들어갔어요. 물고기를 밀렵하려고 했거나 그냥 항로를 벗어난 걸 수도 있죠. 그들은 그 만남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며칠 후 헬리콥터가 상황을 확인하러 섬 위를 날아갔는데 센티넬리스 전사들이 항공기에 화살을 쏘아서 후퇴하게 만들었어요. 어부들의 시신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어요. 왜 센티넬리스 사람들은 접촉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거부할까요? 인류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내놓아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1890년대 후반에 영국 식민지 관리자가 여러 센티넬리스 사람들을 납치해서 포트 블레어로 데려갔대요. 그들이 돌아올 때 질병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진정 자유로운 사람들 중 하나예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 따라 살아가죠. 나이트 마처는 고대 하와이 전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밤의 숲을 돌아다니며 시선을 마주친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랜 세대 동안 사람들은 나이트 마처를 그냥 전설로만 여겼죠. 그런데 한 여행자가 그곳의 울창한 숲을 지나가다가 나이트 마처처럼 생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정말 섬뜩한 건 그 여행자가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올릴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진 배경에 나이트 마처 하나가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형체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지? 너도 숲이나 정글 같은데 하이킹 갈 계획이면 훨씬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해, 친구야. 지금보다 주변을 훨씬 더 예리하게 살피라고. 마루로 숨어있던 것처럼 그 하이커가 다시 돌아갔을 때는 나이트 마처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라파이마 거대어. 영상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정글을 지나면서 어떤 선사 시대 괴물을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크기만 봐도 다른 시대에서 온 것 같고 우리 현대 세계의 존재에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정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들고 있는 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종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라파이마예요. 때로는 피라루쿠라고도 불리는데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 유역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죠. 이 고대 물고기들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성체 아라파이마는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가 200kg 이상 나갈 수 있어요. 비늘이 너무 단단하고 두꺼워서 피라냐 공격에도 자연적인 갑옷 역할을 해요. 원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아라파이마 비늘을 도구나 줄, 심지어 임시 사포로 사용해왔어요. 이 물고기는 열에서 20분마다 수면으로 올라와 공기를 마셔야 해요. 그때 독특한 기침 소리를 내는데 경험 많은 어부들은 꽤 먼 거리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이 호흡 습관 때문에 사냥꾼들에게 취약하지만 다른 물고기들이 질식할 산소 부족 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죠. 꼭두각시 영혼들. 밤에 정글에서 길을 잃었는데 이런 장면을 마주친다면 이성적인 생각이 완전히 멈춰버릴 거예요. 높이가 10개사에서 5m나 되는 거대한 형체들이 어둠 속을 기묘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는데 그 크기에 비해 불가능할 정도로 부드럽게요. 불빛에 비친 얼굴은 거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길게 늘어지고 왜곡된 모양이에요. 이건 거대한 꼭두각시예요. 여러 아프리카 부족들이 오락과 영적 표현, 문화 보존을 위해 만들고 조종하는 거죠. 이 꼭두각시를 만드는 장인 정신은 정말 놀라워요. 장인들은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신중하게 골라서 몇 달 동안 하나하나 제작해요. 뼈대는 보통 대나무나 다른 유연한 나무로 만들고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관절을 넣어요. 바깥 덮개는 천이나 나무 껍질, 짠 식물 섬유로 하죠. 종종 문화적인 의미가 담긴 복잡한 무늬로 장식해요. 얼굴은 세심하게 조각해서 부족 이야기와 전설 속 특정 캐릭터를 표현하고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요. 어떤 꼭두각시는 조상을 나타내고 어떤 건 영혼이나 동물을 상징하며 또 어떤 건 역사적인 인물의 업적을 기념해요. 꼭두각시 조종자들은 높이가 1.8에서 2m 정도 되는 장대를 신고 꼭두각시 구조 안이나 뒤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만들어요. 이 공연들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진답니다. 오카피의 미스터리. 오카피를 보면 자연이 어떤 동물을 만들지 고민하다가 여러 종을 섞어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독특한 생물이에요. 처음 보면 작은 말이나 이상한 사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다리와 엉덩이 부분에 얼룩말 같은 줄무늬가 있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죠. 게다가 길고 유연한 혀로 자기 눈과 귀까지 핥을 수 있다니 이건 완전히 판타지 그림 속 동물 같아요. 하지만 오카피는 진짜로 존재하는 동물이고 아주 희귀하며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오카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인 콩고 민주공화국의 빽빽한 이투리 열대우림에서만 살아요.
수세기 동안 현지 주민들은 오카피를 알고 있었고 이야기와 전통에 넣어왔어요. 그런데 외부 세계는 1901년까지 그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영국 탐험가 해리 존스턴 경이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얻으면서 처음 알려졌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오카피를 숲속 얼룩말 종류로 생각했어요. 완전한 표본을 조사한 후에야 완전히 새로운 동물이고 사실 기린의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카피는 엄청나게 수줍음이 많고 혼자 다니는 동물이라 야생에서 관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저주파 소리로 의사소통을 해서 빽빽한 숲속에서 서로 연락하면서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죠. 오카피의 서식지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도미니카 파이톤. 이 특별한 뱀은 도미니카의 울창한 정글을 뚫고 길을 내는 건설 작업팀이 발견했어요. 작업자들이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식물을 중장비로 베어내고 있었는데 잔해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이건 그냥 큰 뱀이 아니었어요. 괴물 같은 존재로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에 속할 것 같은 녀석이었죠. 이 뱀은 결국 망상 파이톤으로 밝혀졌어요. 동남아시아 원산종인데 이국적인 애완동물 거래로 가끔 다른 열대 지역에서도 발견되죠. 망상 파이톤은 세계에서 가장 긴 뱀이에요. 보통 길이가 20피트를 넘고요. 가장 큰 확인된 개체는 25피트가 넘고 무게가 300파운드를 웃돌았어요. 강력한 조이는 뱀로, 먹이를 몸으로 감아 조여서 질식시켜 죽여요.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빠르고 민첩해서 나무 오르기와 수영을 쉽게 해요. 주로 포유류와 새를 먹는데 큰 개체는 돼지나 사슴 같은 큰 먹잇감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망상 파이톤이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기록되어 있지만 드물고 보통 자극을 받았거나 사람을 일반 먹잇감으로 착각한 경우에요. 도미니카에서 발견된 이 뱀은 길이가 20피트를 넘어서 아시아 밖에서 발견된 가장 큰 개체 중 하나였어요. 특히 몸통 둘레가 인상적이라 정글 환경에서 잘 먹고 살았다는 뜻이죠. 바로 떠오른 질문은 이 뱀이 어떻게 도미니카에 왔느냐였어요. 망상 파이톤은 카리브의 원산이 아니에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누군가 애완동물로 들여왔다가 너무 커져서 관리 못하고 풀어버린 거예요.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서는 버마 파이톤이라는 또 다른 큰 조이는 뱀종이 넓은 지역에서 여러 포유류 종을 거의 멸종시켰어요. 이 파이톤들은 토끼부터 사슴까지 다 먹어치우고 빠르게 번식하며 생태계 전체에 퍼져나가요. 파이톤 개체수를 통제하려는 노력에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수십억 원이 들었고 수백 명의 사냥꾼을 고용했는데도 뱀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이 망상 파이톤이 혼자가 아니라면 도미니카도 비슷한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뱀들이 카리브해에 번식 개체군을 형성한다면 생태적 결과가 심각할 거예요. 그런 포식자와 함께 진화하지 않은 토착종들이 특히 취약하겠죠. 마함바 강 괴물. 콩고강과 그 수많은 지류의 탁한 물속에서 현지 전설은 마함바에 대해 이야기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보고에 따르면 마함바는 길이가 50피트까지 자라서 가장 큰 악어도 왜소하게 만들어요. 깊은 웅덩이와 천천히 흐르는 강 구간에 숨어서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이나 이로 지나가는 배를 습격하죠. 목격자들은 긴 뱀 모양 몸통에 강력한 턱과 이빨이 가득하고 지역에 알려진 어떤 동물보다 훨씬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생물이라고 묘사해요. 마함바에 대한 설명은 알려진 동물, 특히 큰 악어나 선사시대 생존자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콩고 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로 과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 없는 광활한 영역이 많아요. 강 시스템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거대한 본류부터 작은 지류까지 수천 마일에 달해요. 물은 식물 부패로 생긴 탄닌 때문에 종종 탁하고 어두워서 수중 시야가 거의 없어요. 이런 조건은 큰 수생 동물에게 완벽한 은신처예요. 만약 특이하게 큰 악어나 다른 종의 개체군이 외딴 지역에 있다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 크립토동물학자들은 마함바가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선사시대 악어류인 사르코수쿠스의 생존 개체군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사르코수쿠스는 길이가 40피트에 달하고 무게가 8톤까지 나가서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큰 악어류 중 하나였어요. 설명할 수 없는 정글 소리, 콩고 열대우림 깊숙이,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 쳐요. 이런 소리는 수십 년 동안 보고됐고 기록된 사례는 적어도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위치와 시대가 달라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돼요. 소리는 보통 밤에 나지만 낮에 발생한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1998년에는 열대 생태계 전문 생물학자 카렌 앤더슨 박사가 이 소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콩고로 탐험대를 이끌었어요. 앤더슨 박사팀은 소리가 공기와 땅을 통해 동시에 전파되는 것 같다고 기록했는데 이 때문에 소리의 근원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정글 속 잠수함. 몇몇 미국 관리들이 외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늪지에 반쯤 묻힌 잠수함을 우연히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배를 열어보고 나서 이 잠수함이 범죄 조직이나 마약 카르텔 소유로 보이며 불법 물품을 운반하는 데 쓰였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이 귀한 배가 이런 외딴 야생에 좌초되고 물에 잠기게 됐느냐예요. 합리적인 주인이 그런 값비싼 물건을 그냥 버릴 리 없잖아요. 구갈루구 삼각지대. 구갈루구 삼각지대는 콩고 공화국의 누아발레은도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울창한 열대우림과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한데 특히 침팬지 개체수가 많아요. 1990년대부터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해왔어요. 그들의 연구는 침팬지들의 행동, 도구 사용, 사회생활을 살펴보고 이 동물들의 지능과 문화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크리켓 산즈 박사와 데이비드 모건 박사 같은 과학자들은 침팬지들이 막대기로 개미를 잡거나 돌로 견과를 깨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이게 그들의 놀라운 정신 능력을 증명해주죠. 구갈루구 삼각지대의 고립성과 보호 상태 덕분에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연구자들이 인간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루트. 평생 동안 나무는 진짜이고 무해하다고 배워왔지만 정말 그걸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산소를 주는 그 나무들이 밤이 되면 어두운 생물로 변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니요. 한 등산객이 숲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뭔가 특별한 걸 촬영하려 했는데 대신 나무 줄기들 사이에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는 나무 모양의 존재와 마주쳤어요. 그로부터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이 거의 피부로 와닿을 정도예요. 그 존재의 의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등산객은 더 알아보려 기다리지 않고 그 존재를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신비로운 발자국. 2003년 콩고 정글 깊숙이 수이마을 근처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그 발자국은 길이가 1미터가 넘고 땅에 깊게 찍혀 있어서 엄청난 무게의 생물이 남긴 거라는 힌트를 주었어요. 곧 과학자들과 크립토동물학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발자국의 석고 모형을 만들고 구조를 꼼꼼히 연구했어요. 초기 분석 결과 5개의 뚜렷한 발가락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떤 영장류나 알려진 동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파충류나 공룡 발가락처럼 보였어요. 수년간의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로운 발자국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돌 던지는 자. 한 등산객이 숲길 끝에 다다랐을 때 바닥에 여러 개의 돌이 흩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발치에 떨어졌죠. 의아해하며 근처 모퉁이를 돌자마자 이상한 생물이 보였어요. 그게 뭔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 존재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매번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진짜 위험에 처했다고 깨달은 그 남자는 목숨을 걸고 달아났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그 생물은 대체 뭐였을까요? 실패한 실험으로 만들어져 홀로 생존하게 된 인간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사냥하는 외계 생명체일까요? 콩고 TX. 콩고 분지의 울창한 정글 깊숙이 전설에 쌓인 생물 멜미미가 숨어 있다고 해요. 긴 목과 강하고 덩치 큰 몸을 가진 멜미미는 콩고 지역에 산다고 알려져 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확인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비로운 멜미미가 움직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흥미가 커졌답니다. 그 영상에서 그 생물은 외딴 강의 진흙 물속에서 솟아오르며 거대한 몸집으로 물결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공중에서 목격했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회의론자들은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멜미미가 정말로 거기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스컹크 에이프. 2000년대 초반에 플로리다의 야생을 돌아다니는 이상한 생물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목격자들은 그 생물을 크고 근육질인 몸에 두꺼운 털로 덮여 있고 고릴라처럼 보이지만 인간 같은 특징이 있어서 더 소름 끼친다고 묘사했죠. 스컹크 에이프라고 알려진 이 생물은 플로리다의 열대숲에 나타나서 가끔 지역 어부들의 물품을 습격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했는데 한 남자가 스컹크 에이프의 진짜 증거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영상이 뭘 보여주는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죠.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고 화질도 흐려서요. 그래도 그 형체는 키가 210cm가 넘을 정도로 커서 사람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났던 그 생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빅풋의 울음소리. 빅풋이 진짜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그 생물은 보통 숨어 지내지만 길을 잃은 한 등산객이 실수로 미국 열대우림 깊숙이 그 서식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는 무겁고 넓은 형체가 길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걸 언뜻 봤죠. 빅풋이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여행자를 식량으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굵은 나무들이 몸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그 형체가 분명히 드러나요. 더 이상한 건 나중에 그 빅풋이 같은 등산객을 따라오다가 완벽하게 나무 속으로 섞여 사라졌다는 거예요.